섹션 2.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시기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하며 이는 어느 과세기간에 기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거래징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도 된다. 그럼 공급 시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그 시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지 이것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는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건물 팔았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건물은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때가 공급시기라는 거죠. 그 외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1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할부 판매가 두 개 나오는데요. 이것도 있고 밑에 3번도 있어요. 첫 번째 할부 판매는 1년 이내에 받기로 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장기 할부 판매는 1년 이후 나누어서 받기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공급 시기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입니다. 그래서 할부로 팔긴 했는데 1년 내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그날이 공급 시기라는 거죠. 그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기간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 2번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그럴 때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을 들고 고객이 매장에 와서 재화를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날이므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또는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로 할부 판매했을 때 그 대금을 3년에 걸쳐서 만약에 받기로 했다면,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기로 했다면 받기로 한 1년에 한 번 받기로 한 그날이 공급 시기가 된다는 말이고, 만약에 3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다고 그러고 매년 100만 원씩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그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니까 그 받은 만큼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은 중간에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여기까지 말했고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달 이상인 경우, 여기서 6월은 6달을 말합니다. 6개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가 6개월 이상. 돈을 주고 이런 거죠. 계약금,
보통 이제 중간에 돈 더 주면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 이렇게 치르는데 계약금부터 최종 잔금을 치르는 그 기간이 6달 이상인 거예요. 6달 이상. 그리고 나서 잔금 치르고 나면 우리가 공급하기로 한 그런 조건이죠. 그 6달 이상이라는 걸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공급할 때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은 중간에 계약금, 잔금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는 6달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반환을 조건으로 해서 판다는 거죠. 동의를 조건으로 판다고. 그 밖에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식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데 뭐 용기에 담아서 팔았다고 해봐요. 그 용기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팔았다고 하면 그 용기를 반환하면 그때가 이제 공급식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하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된 저하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여섯 번째,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번도 같이 볼게요. 예, 사업성 증여. 8번까지 같이. 6번부터 8번까지가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은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고, 저하 공급의 특례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지만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공급으로 보니까 공급 시기를 알려줘야 되겠죠. 자가 공급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거, 그 다음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즉 개별 소비세 대상 자동차 그 유지를 위한 사용,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 그거 자가 공급이라고 돼 있죠. 그 중에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을 뺀 나머지 두 개, 즉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사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이제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 두 개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도 개인적으로 공급하게 될 때, 그때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잖아요.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로 되어 있고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하는 때, 폐업하는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공급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게 우리의 사업장이 있어요.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의 사업장은 물건을 제조하고 하나의 사업장은 물건을 판매한다 해볼게요. 이럴 때 제조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넘기면 이동이 되는 건데 이동으로 보지 않고 판 걸로 공급으로 보겠다. 이제 그거예요. 그 이유는 만약에 이걸 원래 이동이 맞으니까 이동으로 보게 된다면 이쪽 판매한 쪽은 부가세 계속 물건을 파니까 부가세 매출세액이 발생되고 이쪽은 계속 매입세액이 발생되겠죠. 근데 이 매입세액의 환급이 확정 신고가 끝나고 나서 환급되니까 문제는 매출과 동시에 매입으로 잡혀야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세금을 더 적게 내므로 자금 압박에 덜 시달리는데 이렇게 되면 환급이 너무 늦고 그러니까 자금 압박이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급으로 봐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급으로 봐주기로 한 거예요. 실제 판 건 아니지만 간주 공급도 다 그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준 것도 실제 판 건 아니잖아요. 근데 판 걸로 본다 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물건 사올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단 말이에요. 판다는 걸 전제 조건. 근데 안 팔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주거나 그다음에 사업사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공급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럼 이거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된다면 공급 시기는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이때 재화를 반출하는 때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때로 보겠다라는. 그다음에 무인 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요, 무인 판매기에서 물건을 빼가는 날이 아니라 현금을, 무인 판매기 업자가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형광펜 되어 있는 거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기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원칙,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죠.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장기 할부, 그 밖의 조건부, 그 공급 단위를 기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재화의 공급하고 똑같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건부 공급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재화하고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3번하고 4번이 중요해요. 간주 임대료하고 이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올수로 안부 계산은 임대료에 대한 겁니다. 임대료는 우리가 차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건물을 갖다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선불이니까 미리 다 받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받기로 했을 때, 그럴 때 그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급 시기를 알려줘야 되겠잖아요. 그럴 때 그 임대료가 딱 그 과세 기간에 맞춰서 한 번에 다 받은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 과세 기간에 걸쳤다는 거죠. 1기에 걸치고 2기에 걸쳤다. 그래서 1기하고 2기에 걸쳐서 만약에 한꺼번에 1, 2기 걸 다 받았다. 그럼 공급 시기를 언제 봐야 될까요? 1기 쪽, 2기 쪽 있겠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할 때는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해줘야지 정확하게 그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그하고 마찬가지로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하고 전세금을 받았을 때 그 보증금 전세금의 이자를 말해요. 여기 보이시죠? 그걸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료로 간주한다. 실제는 임대료가 아닌데 세법에서 임대료로 번다는 거죠. 그 간주 공급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보증금 전세금의 이자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 과세 기간에 맞춰서 계산해야 되니까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 그 다음에 과세 기간에 종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계산한 이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임대료하고 간주 임대료는 예정신고 기간, 과세 기간 종료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 임대료는 이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쳤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다 일과세 기간 거, 예정신고 기간 거 한꺼번에 다 받고 그런 건 딱 금액이 맞으니까 괜찮은데, 걸쳤을 때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 신고 기간 종료일까지 딱 맞춰서 계산해서 그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의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증서이다.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개 필수 자료이고, 그다음에 거래에 있어서 송장의 역할을 하며 대금 청구서 및 영수증 역할을 한다. 또한 기장의 기초적인 증빙 자료, 그다음 거래 증빙 및 과세 자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두 매를
발행하여 한 면은 보관하고 한 면은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합계표를.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전송을 했기 때문에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 1번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기재가 안 되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필요적 기재사항 4개가 나와요. 암기하셔야 되는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말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그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요. 세금계산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하는 자가 여기죠. 공급하는 자.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만큼 첫 번째.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그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그다음에 작성일자, 작성연월일. 이 밑에 거는 여러분 작성일자가 아니라 공급연월일입니다. 공급일자. 이 밑에는 이제 공급일자고 위에가 작성일자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4개. 밑에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4개 부분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러고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그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일로 발행하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 갑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해당이 되고 개인은 8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해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발급은 이제 공급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이 부분도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거래처한테 발급했다면 발급했다고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발급을 하고 발급했다는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다. 그럼 국세청장은 발급했는지 안 했는지를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차곡차곡 가지고 있다가 국세청장이 전체 토탈에서 그 합계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 안 한 게 아니라 실제는 제출이 된 건데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종이처럼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아닌 걸 영수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영수증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밑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중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여기 왼쪽도 봐주셔야 되는데 신규로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직전 이력년 공급대 갑계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즉 소비자죠. 소비자에게 일명 소비자라고 그러는데 그때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발급하는 일반 과세사업자 발급 대상, 이 사람들이 영수증을 발급한다는 거죠. 발급할 때 다음과 같이 발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 등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공급과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해서 발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간이과세자하고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는 신용카드기나 또는 직불카드기 등에 의해서 발급할 때 공급과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기재한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라고 말한 거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모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그다음에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기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 그다음 우정사업 조직이 소포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미용 목적 성형 수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다음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동물 진료 용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등. 이 중에서 그 밑줄 친 거는 그 영수증을 받았을 때 받은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공제 안 되는 겁니다. 혹시 부가세 공제 안 되는 거 영수증 쪽에서 외우실 때 이렇게 얘네들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발급 의무의 면제는 발급을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8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택시 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업자,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발급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면제되어 있습니다. 2번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따라서 발급을 요구하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발급을 요구하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재화로서 공급 의제되는 재화,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원래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주거나 그 다음에 사업상 고객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업상 고객이나 특정 고객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주는 거, 그 다음 폐업했을 때 남아있는 거. 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자가공급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면세 사업을 위해서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자동차, 즉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리고 그 유지를 위한 사용.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게 자가공급 3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자기가 자기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그랬고, 그 반출했다는 그 증거가 필요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급하는 거고요. 발급할 때도 취득가액으로 발급해야 돼요. 취득가액 중요하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자기가 자기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신고하는 총괄 납부라든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쪽은. 근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 다음 4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거는 이제 수출하는 걸 말하죠. 수출하게 된다면 해외로 나가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출을 직접 하지 않고 수출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거, 이걸 간접 수출이라고 그러는데요. 당사가 있고 수출업자가 있다 했을 때 이 수출업자는 국내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당사가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이렇게 주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안 하고 수출업자 통해서 한다고 해서 간접 수출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수출할 물건에 부가세 0% 적용을 받기 위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서류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본을 카피해 놓고, 그때 이게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이 서류를 보여주면 당사는 부가세 0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그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발급해야 된다. 이거 빼고는 면제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전세금의 이자를 말해요. 보증금 전세금의 이자를 임대료로 본다라고 해서 그걸 간주 임대료라고 그러죠. 보증금 전세금 받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임대인이 주로 부담하죠.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에 대해서는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봤고요. 2번부터 5번은 꼭 숙지하셔야 돼요. 6번째,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했으니까 요구를 하더라도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째, 그 밖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제되어 있습니다. 5번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는데 공급 시기에 발급 안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보통 한 달이라고 그러죠. 그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 연월일이 말일입니다. 원래 기본은 원칙은 공급 시기가 작성 연월일인데 한꺼번에 한 달치를 발행할 때는 그 작성일을 말일로 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런 특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가 매일매일 물건을 팔 때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러한 특례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넘을 때는 이제 해당 달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하는 거고, 한 달 이내일 때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거래가 끝났을 때 그 종료일을 작성 연월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명 특례라고 그러죠. 지금 하는 것들은 두 달치를 한 장에 발급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한 달이 가장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물건을 계속 공급할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은 발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관계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렇게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이렇게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그다음 그 밑에 거 보도록 하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이거는 공급하기 전입니다. 공급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즉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데요.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은 오른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를 따로 줬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받는 자가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때 도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금계산서의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발급을 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이제 고치는 걸 수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처음에 공급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근데 환입됐다는 거죠. 그러면 재화가 환입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환입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적어야 돼요.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붉은 글씨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보통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하죠. 물건을 팔았는데 반품돼서 들어왔다. 그러면 처음에 세금계산서 팔았을 때 발급했을 거고, 두 번째 반품돼서 들어오면 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그 반품된 날짜를 작성일자 적고, 이게 처음 판 물건에 대해서 반품됐으니까 처음 거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반품됐으니까 음수로 표시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물건을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해제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럴 때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해서 쓰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쓰고, 그래서 해제일을 갖다가 작성연월일로 해서 쓰시고,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해제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 쓰고, 그 다음에 붉은 글씨나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합니다. 그래서 해제됐으니까,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음수를 써서 없애라는 이거죠. 해제일을 꼭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거하고 이중 발급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4번의 이중 발급하고.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장 발급했잖아, 2장. 이럴 때는 한 장을 취소해야 되니까 그 작성연월일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그대로 하고 금액만 음수로 표시하는 거죠. 다만 이게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한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즉 이렇게 이중 발급하면 과세관청이 의심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의 경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발급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추가로 더 공급한 게 있다 또는 차감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럼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수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섯 번째,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면세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돼요.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모르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럼 그거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취소해야 되니까 금액은 음의 표시로 해서 음수로 해서 발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걸 보여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접 수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앞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서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라고 돼 있죠. 근데 얘가 발급이 공급할 때 공급할 때 얘가 내국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를 우리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공급하고 나서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가 꼭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늦게 발급했다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니까 일단 과세부 세금계산서 10%짜리를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사본을 이제 받게 된다면 그때 영수율로 바꿔야 되니까 종종 걸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일 이내까지만 이게 가능해요. 25일 이내까지만. 그럴 경우 개설 발급된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그다음 비고란에 개설일을 덧붙여서 개설일을 써가지고 영수율 세금계산서 적용부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서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수율 세금계산서 처음에 일반 과세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다음 두 번째 영수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때 저거 서류 받았으니까 처음에 작성한 날짜 그대로 써주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개설을 써서 덧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영수율 세금계산서 지금 이렇게 해서 늦게 발급했다. 그리고 그 영수율 세금계산서 적용본 두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에다가 검은색 글씨로 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그 발급한 금액은 빼야 되니까 부가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합니다. 근데 공급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실상 발행할 수 없을 때, 즉 사업의 부도, 폐업, 공급계약의 해제, 변경 또는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즉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단 중요한 거는 건당 부가세 포함해서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공급대가는 이제 부가세 포함된 거예요. 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제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은 의무 발급이죠. 개인은 의무 발급이 아니고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만 의무 발급입니다. 개인은 전부 다 의무 발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들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격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 또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건당 200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